자, 그렇게 그 유상몰수한 부동산에 온 국민이 그리고 모든 사업체들이 그 국가에 임대료를 내고 그렇게 거주하거나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국가로부터 받은 그런 임차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가격으로 현재 장소에 계속 살고 싶은 사람은 계속 살 수 있도록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임대계약이라는 것은 따로 필요 없다고 봐요. 임대료를 잘 내는 한 영구히 임차권을 갖는 것으로 하죠. 전세든 월세든 현재의 입주자가 임차권을 갖도록 하여 혼란을 방지하도록 합시다. 현재의 제도에서 그 유상몰수로 넘어가는 시점에 그 임차권은 누가 갖느냐? 현재의 거주자가 그대로 갖는다. 주인이 살고 있으면 주인은 뭐 문제될 거 없고,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은 전세를 사는 그 물건에 대해서 영원히 임차권을 갖는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환경부 산하에 이 환경부라는 거는 건설교통부 뭐 이런 거를 포함한 어떤 우리가 사는, 나중에 나올 건데,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대한 모든 거를 다루는 부서예요. 이 부서 산하의 한국토지건물관리과라는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물건을 검색합니다. 이것은 뭐 인터넷을 쓰고 있는 지금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익숙하고 흔한 시스템이죠. 굳이 뭐 이런 거 설명 안 해도 된다고 봐요. 원하는 물건이 이제 몇 건이고 있으면 그대로 입찰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서초동 땡땡 아파트 401동이 있고 네모네모 아파트 1204동 이렇게 두 건이 마음에 들었다고 치자고요. 근데 요 땡땡 아파트의 현재 입찰 가격이 234만 원인데 아마 이게 예를 들어서 한 달 뒤에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이제 나가기로 돼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입찰이 진행이 된 건데 현재 입찰한 사람이 234만 원에 입찰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235만 원 일단은 넣어놓고 일단은 입찰이니까 이 사람보단 가격이 무조건 높아야지 의미가 있는 입찰이잖아요. 그리고서는 매번 이걸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 320만 원까지는 내가 여기 들어가서 살 이유가 돼. 충분히 320만 원 내고 살만한 아파트야 라고 하면 320만 원으로 설정해 놓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후자는 요거 네모네모 아파트는 276만 원인데 277만 원에 입찰을 넣어놓고서는 한도를 330만 원으로 설정해 놓고서는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제 만 원씩 올라가면서 아마 입찰이 쭉쭉 올라갈 거예요. 요것도 기존에 어떤 인터넷상의 옥션 시스템을 써본 사람은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자동으로 경매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며칠 후에 전자가 278만 원에 낙찰이 됐고 땡땡 아파트가 네모네모 아파트는 306만 원에 낙찰이 되었어요. 아무래도 앞에 것이 이제 가격 대비 좋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중 것은 포기하기로 하고 임차 종료 버튼을 누르고 종료일을 즉시로 설정하면은 낙찰은 됐는데 이제 바로 이제 포기를 하는 거예요. 임차 종료를 누르고 즉시로 설정하면 이제 다시 다른 사람에게 이제 넘어가거나 이렇게 되겠죠. 이건 시스템상은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여하간에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낙찰 포기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약간 페널티를 부과해도 될 테고요. 차순위한테 넘어가도 되는 거고. 아니면 한 달치는 낼 수밖에 없다든가. 그 제도는 여러 가지로 세세한 제도는 여러 가지 면으로 논의해 볼 만하죠. 여하간 여기를 들어가기로 했어요. 땡땡 아파트로. 그리고 나서 이제 살고 있는 집을 임차 종료를 이제 설정을 하면 현재 집은 다른 사람에게 이제 경매가 시작이 되는 거고 우리는 이제 그 현재 집의 임차 종료일 이전에 이사를 나가면 돼요. 이 땡땡 아파트로. 그럼 이제 시차가 약간 발생할 수도 있겠죠. 감내해야죠. 그냥 월세만 내면 되는 거니까. 보증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어차피 임대료는 코엠 계좌를 통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거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그 코엠 계좌의 잔고가 영원이 되면 생활이 불가능하기에 이 이상 강력한 보증수단도 없어요. 요 내용은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요. 이 전자화폐화 부분을 이제 보시면은 거기에 좀 길게 내용이 있어요. 요거에 관련된 코엠이랑 관련된 내용은. 국가의 임대료도 내지 않으면서 고급 주택을 배째라는 식으로 점유하는 얌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일단은 내 살고 있으니까 그냥 문 안 열어주고 이렇게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소유와 관리 주체가 국가이기에
임대료를 내지 못한 점유자에 대해서는 소송 절차 같은 거 요거를 없앨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요 명도 소송을 내야 돼요. 그래서 그 공권력이 그 이후에 한참 후에나 이제 집행이 되는데, 지금은 그냥 소유도 국가고 뭐 이게 너무 임대료를 냈냐 못 냈냐 요거는 너무 단순한 그 확인 절차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누가 잘했네 못했네 이런 걸 따질 이유도 없어요. 그냥 임대료가 안 들어왔으면 그냥 바로 강제 집행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되죠. 그러니까 공권력 행사가 즉시 가능하니까 뭐 이런 거는 별로 특별히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사람들은 본인의 경제 상황에 맞추어서 언제든 적당하고 저렴한 집으로 옮겨갈 수 있어요. 사무실도 입찰이고 공장도 입찰이고 상가도 입찰이고 논밭도 입찰하여서 임차권을 얻으면 돼요. 가격은 좋고 나쁜 상황에 맞게 정해지는 거고 생산성에 맞게 정해질 뿐입니다. 임차권은 영구히 보장되므로 상가, 논밭, 공장 등 생산활동을 위한 임대료가 고정되어 안정적이며 이런 안정은 기업활동에 도움을 줍니다. 일시적 분위기로 임대료가 올라가거나 하지도 않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제 옆가게 임대료가 평생 100만 원인 것을 알고도 200만 원 임대료를 내며 경쟁을 도모할 리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뭐 분위기에 휩쓸려서 막 임대료가 들락날락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뭐 하여튼 여러 면에서 새롭게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의 부담이 적어서 역동적인 창업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도 기대됩니다. 코엠 체제에서의 필연적 디플레이션 때문에 명목 임대료는 점점 내려갈 것이기에 임차 기득권이 그다지 형성되지도 않을 거라 봐요. 디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올해 100만 원 내고서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한 10년 지나면은 대체로 이 100만 원은 큰 돈이, 예전에 10년 전에 100만 원보다는 큰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내 임대료가 올라가고 있는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굳이 이 비싼 임대료를 계속 고집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뭐 일단 어떻게든 운 좋게 여기를 눌러 앉아 살게 된 사람이 기득권을 뭐 평생, 임차권이 평생 가는 거니까 그 기득권을 가지고서는 뭐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거나 이런 염려는 안 생길 것 같아요. 임차권을 양도할 수는 없게끔 합니다. 현재의 자리가 뭔가 더 좋아졌다면 임차인은 있는 동안 좋아진 것을 만끽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봐요. 자리의 가치가 올랐다면 공공의 노력인 거고 오른 가치는 공공의 소득으로 할 일이라고 봅니다. 임차권을 회사가 가지고 있을 경우 회사의 주인이 바뀌어 실질적 임차인이 바뀔 수는 있겠어요. 어떤 전철역 앞에 옷가게 자리에 떡볶이집을 하고 싶을 때 옷가게 주인인 주식회사 모모유통의 지분을 인수해서 업종을 바꾸면 돼요. 주식회사 모모유통을 통째로 인수를 해버리는 거죠. 이게 만약에 큰 회사의 어떤 지점이다, 뭐 그 하나의 프랜차이즈다라고 했다 그러면은 이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거는 거의 뭐 사실상 상식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되겠죠. 하지만 이제 뭐 개인 사업자가 없어지고 어떤 개인 규모의 어떤 그냥 옷가게도 사실은 주식회사 형태로 띄고 있기 때문에 이 개인 차원의 옷가게 정도는 뭐 인수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인수를 해서 업종을 바꿔서 운영을 하면 돼요.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자리를 인수하는 유일한 방법인데, 만약에 이 옷가게가 주식회사가 아니라 개인의 것이었다면, 개인 차원에서 장사를 하는 거였다면, 이건 자리를 양도할 방법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만약에 개인으로 이 자리를 점유를 하고 있다가 이 법인을 설립하고 해서 법인으로 인도를 한다? 이것도 안 돼요. 안 되죠. 개인이 갖고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주식회사를 무조건 설립하려고 할 거예요. 임차권의 매매 금지보다 기업의 활발한 매매가 사회에 훨씬 이롭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임차 기득권, 주식회사, 어떤 회사가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임차권만큼은 실질적인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굳이 배제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저는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도 뭐 합당하기 때문에 자리 하나 때문에 기업을 매매하는 경우는 또 별로 많지도 않아서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매매를 통한 임차권의 실질적 양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비즈니스 매매는 활발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 굳이 막으려고 애쓸 필요 없죠.